한번 공식 위주로 간단하게 해보자고. 이거 세 가지 있죠? 그렇지?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도 필요한 방법이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번째 단어는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확률 구하는 문제가 어떤 시행을 통해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의 수를 이제 순열로 계산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의미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한다. 원순열이라는 것은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원탁의 순서대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원순열은 회전 때문에 전체 세워야 되는 인원수를 n명이라고 했을 때면 한다면 그때의 원탁이 안 치는 방법은 원래는 n팩이지만 회전을 n번 할 수 있게 되니까 n-1팩으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일렬로 나열할 건데 예를 들어볼게. 이런 식으로 전체의 개수는 n개가 있어. 여기에 있는 n개가 모두 다 다른 값이었으면 당연히 나열하는 방법은 n팩까지가 될 건데, 그 n개 중에 겹치는 것들이 있어. a가 p개, b가 q개 있다면 일단은 모든 것을 다른 것처럼 생각해서 일반적인 순열로 계산을 해주고 그걸 겹쳐있는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정답이 나오게 되죠. 뭐 같은 문자가 더 있으면 더 뭐 어떤 C라는 문자가 얼개가 있었다면 R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중복순열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중복순열은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은 n의 얼제곱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식은 이런데 너희들이 이제 이번 기말고사든 아니 앞으로 뭐가 됐던 간에 문제를 풀 때 순열 문제 중에 내가 보고 있는 문제가 원순열인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지 중복순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원순열은 사실 구분 안 해도 딱 봐도 원순열의 느낌이 들 테니까 문제는 이제 중복순열하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일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을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도 있을 거고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파이널 오버 프린트에도 있을 건데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원순열부터. 자, 1번 문제 보세요. 5명이 같은 거 3명의 교사가 어떻게 뭐 회의를 할 때 교사가 이웃하지 않는다. 일단 뭐 대단한 문제다 보니까 활용 문제가 좀 들어가지. 여덟 명이 원탁이니까 이게 그냥 생 기초 문제였으면 8명을 원탁에 안 치는 방법은 7팩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어.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조건이 있죠. 교사가 이웃하지 않게 해달래. 이것도 형태는 유형인데, 이웃을 해야 되는 문제와 이웃을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는, 이웃해야 되는 문제는 반드시 얘네들 먼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은 가장 마지막에 줄을 세우게 된다. 지금은 교사가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5명의 학생부터 학생 5명부터 먼저 앉히는 방법이 5명을 앉힐 거지만 원탁에 앉힐 거니까 4팩까지. 그럼 이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교사들을 학생들 사이사이에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사가 3명이었어. 교사가 3명이니까 교사 3명 중에 첫 번째 선생이 교사가 이 5자리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 교사는 4자리 중에 3자리 중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교사가 아는 것도 원탁이 하는 거니까 원순위를 계산하고 싶겠지만 우리 수업할 때 말했던 것처럼 원탁에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순간부터는 원순위가 아니다. 처음에 원탁에 앉힐 때는 원순위를 계산을 하지만 그 원탁에 뭔가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자리를 배치하는 방법은 절대 원순위를 계산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60 곱하기 24니까 1440인가? 한 파트별로 한 두 문제 정도씩만 해보지 뭐. 원순위를 또 빨리 보이는 거 있으면 좀 찾아봐. 거기 두 장 정도 넘기면 19번 문제 보이네요. 문제 6가지 색이야. 먼저 센터에다가 칠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센터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죠. 그 다음 이게 전부 다 이제 합동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6가지라는 얘기인 거고. 잘 봐. 남아있는 요 네 자리에 남은 색들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색이 5개니까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모두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칠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90도씩 돌릴 때마다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로 가는 게 회전에 의해서 같아질 수 있다면 같은 경우로 본다. 그래서 이걸 얼마로 나눠야 되지? 4로 나눠주면 되죠. 회전을 4번 할 수 있는 거니까 얘가 90도로 돌아갈 때마다 4번을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일단 줄을 세워주고 일단 n명의 줄을 세워주고 그 세워진 게 얼마나 회전이 될 수 있는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지금 여기 문제는 안 보이지만 이런 문제들도 있죠. 이것도 완벽한 원순열이 아니지만 원순열의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돼. 어떻게 주면 되지? 이 6명을 이게 완벽한 원탁이었으면 6명을 안 치는 방법이 5팩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5팩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지금은 회전이 일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회전이 어떻게 일어나더라? 이거 회전 가능한 거 몇 번이야? 2번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얘가 180도 돌아갔을 때 여기로 올 수 있는 회전수는 2번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일렬로 줄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칠할 때의 그 도형이 회전이 몇 번이 가능한지 몇 번 가능한지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응용된 원순열 문제를 풀 때 제일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한번 해보자. 일단 6번 문제 가볼까? 6번 문제 보세요. 이거 한번 수업으로 뭐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완벽하게 되살아나진 않겠지만 그 푸는 요령이라도 좀 감을 잡기를 바래. 얘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4자리 자연수. 그럼 먼저 이 문제는 숫자가 5개니까 어떤 4개를 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다 해봐야 되는 거죠. 1, 2개 2, 2개 두 번째는 1, 2개 2, 하나 3, 하나 세 번째는 지금 선생님 나름 기준 잡았어. 1을 최대로 많이 쓸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2개 다 쓸 때 나머지 2개를 2만 선택할 거냐 2 하나에 3 하나 선택할 거냐. 그럼 1, 2개를 쓸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끝난 거니까 이제 1 하나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네 자리 자연수를 일단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숫자들을 먼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1하고 2를 다 쓰게 되면 3 안 써도 돼. 그런데 1하고 2를 다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3은 무조건 써야 돼. 3은 무조건 써야 돼. 그리고 3 쓰고 나서 나머지 3개를 1, 2개에 2 하나를 할지 2, 2개에 1 하나를 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이제 1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네 이 숫자가 만약에 1, 2, 3, 4 서로 다른 4개라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에서 4팩으로 되겠지만 지금은 여기 보는 것처럼 같은 것들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4팩으로 계산을 하되 반복되어 있는 숫자의 개수에 대한 계승만큼으로 나눠서 4팩으로 계산하되 반복되고 있는 숫자의 개수에 대한 계승으로 나눠서 계산하되 반복되고 있는 숫자가 지금 2가 2번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경우를 다 더해주는 게 일반적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의 유형이다. 또 한번 찾아볼까? 뭐 있을까? 대표적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8번 문제죠? 8번 문제 가볼까? 여섯 칸 자, 갑니다. 질문은 최단 경로로 갈 건데 P와 PQ를 연결한 선분을 지나가지 않는 경우. 그럼 이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표현은 이거죠. PQ를 지나가지 말아야 된다면 전체에서 빼기 이거 지금 위치가 A, B였지? 전체에서 A, P, Q, B로 가는 경로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경로는 이게 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밑으로만. 뭐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밑으로 가는 거 순서는 상관없지만 갈 때는 반드시 오른쪽과 밑으로 가는 방향만 가야지 최단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라 전체 경로는 사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랑 밑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은 이걸 조합을 하는 거지. 이걸 조합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순서대로 가면 오른쪽으로 6번 간다, 밑으로 3번. 오른쪽으로 6번 간다, 밑으로 3번 가는 한 가지. 만약에 이게 이 중간에 하나 껴들어간다면 오른쪽 한 번, 밑으로 한 번, 나머지 쭉 오른쪽으로 간다, 밑으로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어떤 식으로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나온다.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가 최단 경로에 해당하는 문제가 돼. 그래서 전체는 총 9번을 움직일 건데 그 9번 중에 똑같은 문자가 6개 그리고 똑같은 문자가 3개 이게 진행할 수 있는 전체 경로가 될 거고 그럼 이제 빼는 거잖아. 뭘 빼? 먼저 A에서 P로 갈게. A에서 P로 가는 건 총 5칸을 움직이게 되죠. 5칸을 움직이고 나서 하나, 둘, 셋, 4개가 반복되어 있으니까 4팩으로 이게 A에서 P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 계산상으로 5가지 나오겠네. 5가지 표현만 해보자. 실제 5가지 맞지? 이렇게 한 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가 맞게 되죠. 그 다음 곱하기 P에서 Q로 가는 경우는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Q에서 B로 가는 건 총 3칸을 움직일 건데 그 3칸 중에 가로 2번이 반복이 되어 있다. 이게 A에서 P, Q, B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경로가 된다는 거. 그걸 빼주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도 풀었었어. 아, 그럼 여기만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했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경로 하나 여기 둘, 1이니까 3,
4, 5, 6, 7이라고 말했었고, 그지? 그 다음 여기는 여기까지 오는 건 이렇게 오는 방법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방법 두 가지를 더할 거니까 세 가지, 6가지, 그 다음 여기 10가지, 그 다음 뭐 4가지, 9가지, 19가지. 여기를 좀 조심해야겠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고, 여기서 내려오는 방법이 없으니까 10가지. 여기는 10가지와 6가지 합쳐서 16가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계속 누적해주면 여기가 최종 몇 가지로 나오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게 고1 때 풀었던 방법. 근데 이제 확통을 배우면서부터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계산을 하는 게 맞겠다. 근데 얘들아, 나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막 갈 수 없는 지점이 여러 군데 있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방법을 더 추천하는 편이야. 괜히 쓸데없이 막 이렇게 여기서 뭘 빼야 되고 뭘 빼야 되고 그런 걸 계산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서 누적하는 경로들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 중복순열 갑니다. 중복순열 일단 첫 페이지에는 3번 문제가 제일 간단해 보이네. 서로 다른 4개의 물건을 상자 A, B, C에 넣는다. 서로 다른 4개의 물건을 상자 A, B, C에 넣는다. 이것도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가 중복순열 문제라는 걸 판단하는 걸 잘 못해. 판단을 하더라도 저걸 표현할 때 이게 4개, 3개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구분을 못해. 계산을 4의 4제곱으로 해야 되는 건지 4의 세제곱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복순열 문제를 굳이 N-R의 형태로 맞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풀던 것처럼 이게 뭐야? A, B, C들을 A, B, C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A 먼저 넣어주는 거야. 얘 어디에 넣어? 셋 중에 하나 넣을 수 있잖아. 그럼 B도 마찬가지. 셋 중에 하나. C도 D도. 그래서 3의 4제곱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문제를 중복순열로 표현했을 때는 3파이 4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이제 뒷북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굳이 내가 표현을 한다면 얘처럼 표현을 하는 게 맞았다는 거. 쓸데없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이 모양만 고집해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미리 좀 체크 좀 해올 걸 그랬나 보다. 중복순열 문제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5번 문제 한번 볼래, 얘들아? 문제 읽어볼게. 1, 2, 3, 4, 5 5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5자리 정수를 만들 거다. 1, 2는 중복해서 여러 번 써도 된다. 하지만 3, 4, 5 중에 반드시 2개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된다. 3, 4, 5 중에 2개 이상은 써야 된대. 그럼 첫 번째, 내가 3, 4, 5를 모두 사용할 때 3, 4, 5를 모두 사용할 겁니다. 됐죠? 두 번째, 3, 4, 5 중에서 2개만 사용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네.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죠. 1, 2는 뭐 1만 쓰든 2만 쓰든 1, 2를 같이 쓰든 뭐 상관없어. 1, 2번 쓰든 상관없어. 그런데 3, 4, 5에 대해서는 다 쓰던가 아니면 3, 4, 5 중에 2개만 쓰던가 해야 되네. 먼저 다 쓰는 경우부터. 그런가? 간다. 3부터 넣을게. 3부터 넣을 거야. 3 넣는 방법. 3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상관없어. 3 넣는 방법 5가지. 그 다음 4 넣을 겁니다.
4는 3이 들어간 자리 빼고 남은 넷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지. 4가지. 그 다음 5는 남아있는 3자리 중에 하나 차고 들어가면 되겠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 3, 4, 5가 들어가게 돼. 그게 우리 고1 때 배웠던 5P3의 의미인가? 5P3? 5개 중에 3개 뽑아서 3, 4, 5를 순서대로 집어넣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생각하면 좋겠지만 생각 안 된다면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결했다고 생각해봐. 왜 3, 4, 5 다 썼어? 그럼 이제 3, 4, 5 여기다 넣어주면 돼. 3 넣어주면 된다고. 3을 넣어줄 거야. 그 3을 어디다 넣어줄지를 결정하라고. 그 다음 4, 그 다음 5. 그럼 두 자리 남았어. 그 두 자리가 10의 자리, 1의 자리 남았는지 100의 자리, 1의 자리 남았는지 뭐 만의 자리, 100의 자리가 남았는지 모르겠어. 3, 4, 5가 어디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남아있는 자리가 다를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두 자리가 남았잖아. 그 두 자리가 뭐라 그랬어? 1, 2는 중복해서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남은 두 자리 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았다.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는 1, 2 중에 하나. 남은 자리도 1, 2 중에 하나가 되는 걸 테니까. 이게 3, 4, 5를 다 쓴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되는 거겠지. 두 번째. 3, 4, 5 중 두 개만 쓸까요? 3, 4, 5 중 두 개만 쓰는 경우는 일단 3개 중에 어떤 숫자 두 개 쓸지 뽑아놔야겠지. 3, 4인지 3, 5인지 4, 5를 쓸지. 그럼 두 수 뽑아놓은 상태에서 또 간다. 만의 자리, 천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럼 여기 지금 숫자 두 개가 있어. 내가 어떤 두 개를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두 개가 뽑혔으면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자리는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 남아있는 하나가 들어갈 자리는 그 숫자가 들어간 자리를 빼고 남은 4개 중에 하나. 이 5개의 자리 중에 내가 뽑아낸 두 개의 숫자가 어딘가에 두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 그럼 3자리 남았지. 그 남은 3자리에는 첫 번째 자리에 1, 2 중에 하나, 두 번째 자리도 1, 2 중에 하나, 세 번째 자리도 1, 2 중에 하나를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경우를 더해주면 정답이 된다. 뭔가 어떻게든 이해가 되긴 하겠지만 너희들이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많은 친구들 이거 구분 못해. 구분을 해야지만 문제 풀 수 있을 건데 설령 이거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되겠지만 3, 4, 5를 다 쓴 경우에서 이렇게 먼저 3, 4, 5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1, 2 중에 고민해가지고 1, 2, 1, 2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잡아야 될 건데 좀 선생님이 풀다 보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아무튼 그래요. 상시가 왜 일단 내가 이 자리에 3, 4, 5 중에 두 개를 쓸 거잖아. 근데 쓰는 방법이 3, 4를 쓸지 3, 5를 쓸지 4, 5를 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3시 3가지로 구분을 한 거지. 자, 그 다음 일단 조합의 기본 내용 고1 때 배웠던 게 이거죠. NCR 계산하는 방법은 N, P를 얼팩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NCR의 계산 방법. 거기에 조합 하나 더 배우지? 바로 중복조합이라는 걸 배우죠. 조합은 기본적으로 뽑아놓기만 하면 돼.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 없어. 뽑기만 하면 되는데 그 뽑을 수 있는 숫자가 한 개씩만 뽑는 게 아니라 일반 조합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뽑아도 상관없을 때는 그걸 N, H, 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 외워야겠지? 안 나와? 준이 졸리니? 예. 서서 해도 돼요? 그래. 네. 자,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 4번 문제 보이네요. 4번. 사과, 배, 감, 포도 4가지 과일이 있어. 그 중에서 5개를 선택할 거예요. 4가지 과일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으면 된다. 그치? 그래서 계산 방법은 n 플러스 r 더한 게 9니까 9 빼기 1, 8,
8C5 8C5는 8C3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팩으로 나눌 거니까 정답은 56까지가 되는 거겠네. 뭐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한 번만 더 볼까? 지금 과일 5개 뽑는다고 그랬잖아. 사과, 배, 감, 포도. 그럼 5개 뽑을 거야. 내가 뽑게 될 5개의 과일이야. 근데 여기서 이 중에 어디까지가 사과고 어디까지가 배고 어디까지가 감이고 어디까지가 포도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사과, 배, 감, 포도. 사과 하나, 배 하나, 감 하나, 포도 2개. 만약에 내가 선을 이렇게 나눴다면 사과 2개, 배 0개, 감 하나, 포도 2개. 그러니까 이 4개의 과일 종류를 구분하려면 여기 5개의 과일에 선을 3개를 그어야 되는데 기억납니까? 그 3개의 선조차도 일단은 동그라미로 만들어 놓자. 그런 다음 이 8개의 동그라미 중에 선으로 바뀌게 될 녀석 3개를 고르면 된다. 8개의 과일 중에 선으로 바뀌지 않고 동그라미로 남아있을 과일 5개를 고르면 된다. 그래서 선을 3개 골라내는 방법, 동그라미 5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어차피 조합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 8개 중에 3개의 선을 고를 거야. 그 3개의 선이 만약에 얘하고 얘가 된다면 과일은 어떻게 사고 있는 거냐? 사과 0개, 배 0개, 감 하나, 포도 4개. 그러니까 선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사과, 배, 감, 포도를 몇 개씩 사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의 컨비네이션 r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걸로, 그게 중복조합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됐던 거죠. 그 다음 중복조합 문제 대표적인 또 방정식 하나 있지? 20번 문제 볼래?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더한 결과가 n이 되는데 정답은 음이 아닌 정수. x, y의 z에 들어갈 숫자가 아닌 정수라는 건 0부터 정답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 0을 뭐라고 말해? 뽑는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까 사과 뽑지 않을 수도 있잖아. 뭐 배를, 감을 뽑을 수도 있지만 맘먹기에 따라서 뽑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과, 배, 감을 합쳐서 n개를 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게 저런 모습이야. 음이 아닌 정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0도 정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중복조합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줘?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n개를 뽑아내는 가지수가 91가지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문제가 91가지로 얘기했으니까 3종류의 과일을 합쳐서 n개를 살 수 있는 방법이 91가지다. 그럼 이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2 플러스 n 컨비네이션 n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조합의 성질이 뭐였지? nc 어른, nc n에서 어를 뺀 값, 여기서 얘를 뺀 값도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얘가 n이고 얘가 어이야. nc 어이면 ncr과 같은 게 누구냐? nc n에서 어를 뺀 값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조합계산 뭔데? n 플러스 2부터 2개니까 n 플러스 1을 곱한 다음 2팩으로 나눠주는 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지? 이게 91이 된다고 놓고 풀면 되는 거겠죠. 그치? 문제 구분을 잘하자. 지금
이렇게 과일을 예를 들어가서 낸 문제랑 여기 방정식을 통해서 낸 문제랑 사실은 같은 문제라는 거. 선생님이 다른 문제 몇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계산 끝까지 안 할 거고 숫자 좀 크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처럼 해보자. 그럼 이때 첫 번째 문제. x, y, z가 지금처럼 음이 아닌 정수를 정답으로 한다면 볼 것 없이 정답을 3H20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사과, 배, 감 세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합쳐서 20개를 사는 방법. 음이 아닌 정수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는 0도 정답이 된다는 얘기니까 안 뽑아도 된다는 얘기. 사과, 배, 감 중에 아무것도 안 산 과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응용 문제로 정답을 자연수만 하길 바라는 문제들도 있죠. 기억납니까? 자연수만을 하길 바란다면 얘네들 중에 0이 되는 경우는 정답에서 빼야 돼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자연수를 정답으로 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미리 하나씩 뽑아놔. 하나씩 미리 사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x 대신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g 프라임 플러스 1을 1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 더한 거 넘길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에 0이 들어가도 돼. 왜 0이 들어가도 돼? 0이 들어가도 1 더한 게 x값이 될 거니까. 정답을 0으로 해도 1 더한 게 x가 될 거야. 사과를 0개를 사도 0개에다가 1개를 더한 게 실제 사과의 개수가 될 거니까 자연수를 정답으로 원할 때는 미리 1개씩 사놓는다는 생각으로 미리 한 번씩 뽑아놓는다는 생각으로 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3H17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보는 거지. 세 번째, 뭐 할까? 이번에 정답의 조건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리고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짝수를 뽑아야 되는데 짝수를. 그럼 내가 x에 막 0 뽑고 1 뽑고 2 뽑고 그럼 2 뽑는 건 다 상관이 없는데 뭐 3을 뽑는다거나 5를 뽑는다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럼 문제를 바꿀 때 어떻게 해줘? x를 2x 프라임으로. 그럼 내가 0을 뽑아도 2 곱해서 짝수가 될 거고 1을 뽑아도 2가 곱해서 짝수가 될 거고. 맞지? 그런데 0보다 큰 정답이 나야 되는 거니까 얘를 0으로 하고 싶으면 0 넣었을 때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2를 더해줘야 되겠지. y도 마찬가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제부터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 0을 뽑아도 짝수가 돼. 1을 뽑아도 짝수가 될 거고 2를 뽑아도 짝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뽑고자 하는 값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됐을 때 그 계산의 결과가 다시 반영이 돼서 문제가 원하는 짝수가 되게 하거나 문제가 원하는 자연수가 되게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걸 20으로 놓으면 되는 거니까 6 넘기면 14 누가? 2x 프라임, 2y 프라임, 2z 프라임 더한 게 14니까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을 합쳐서 7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지. 여기는 이제 0이 뽑혀도 상관없어. 홀수가 뽑혀도 상관없고 0이 뽑혀도 정답은 2가 될 거고 홀수가 뽑혀도 정답은 짝수가 될 거고. 그치? 그래서 마지막 정답을 3H7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어떤 식이든 일단 중복조합으로 계산하려면 내가 뽑을 때 가능한 숫자가 0과 모든 자연수가 다 돼야 돼. 0도 돼야 되고 자연수도 다 상관이 없다면 그때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서 문제의 조건이 자연수다, 짝수다 또는 누구의 배수다 그러면
그 문제 자체를 내가 0부터 모든 자연수를 뽑아도 상관없는 식으로 바꿔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가자. 이항 정리는 뭐예요? 항 2개짜리의 거듭제곱. 근데 그 거듭제곱의 크기가 꽤나 크죠? 그걸 전개해내는 방법을 이항 정리라고 부른다. 몇 개만 적어볼게. A 플러스 B의 전체 n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은 내가 A를 기준으로 갑니다. A를 기준으로 n개 중에 B를 기준으로 갈까? B를 기준으로 갈게. n개 중에 B를 0번 뽑아. B를 0번 뽑는다는 건 A만 n번 뽑겠다는 뜻. 더하기 n번 중에 B를 한 번 뽑을 거야. 그럼 A가 n-1번 뽑히게 되겠지?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에 n번 중에 n번 모두 A를 뽑게 될 거고 B는 안 뽑게 된다. 우리 할 수 있는 범위만 좀 해볼까?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3x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될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y를 기준으로 할게. 지금 뽑는 기준이 뭐야? x를 뽑을 거냐 마이너스 y를 뽑을 거냐가 기준이니까 나 얘 기준으로 갑니다. 세 번 중에 한 번도 안 뽑을 거야. 누구를? 마이너스 y를. 그럼 x만 세 번 더하기 세 번 중에 한 번 뽑을 거야. 마이너스 y를 한 번. 그럼 x가 두 번. 세 번 중에 두 번. 누가? 마이너스 y가 두 번, x가 한 번. 세 번 중에 세 번 모두 x만 뽑는다면 마이너스 y가 y가 기준이었지? 마이너스 y가 세 번. 그래서 이거 1, 1이니까 x의 세제곱. 이거 3의 마이너스 y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x제곱 y. 얘는 3에다가 y제곱에다가 x니까 3xy 제곱. 얘는 3C3 1에다가 요거만 남을 거니까 마이너스 y의 세제곱.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전개가 가능하다. 근데 이항 정리를 쓰는 문제들은 이거보다 차수가 훨씬 높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지금이라도 외우자. 요런 애들을 뭐라 그러느냐? 요런 애들을 얘들아 이항계수라고 불러. 그래서 외웁시다. 첫 번째 NC0, NC1, NC2 해서 NCN까지 가는 결과는 무조건 2의 n제곱으로 계산이 된다.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나올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나올지 확실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똑같이 더하는데 부호를 번갈아 가면서 바꾸는 문제가 있어. 이거 정답 0입니다. 세 번째, 더하는데 짝수 번째. 짝수 번째에 이항계수만 더하는 문제가 있어. 이거 정답 2의 n-1제곱이에요. 홀수 번째에 이항계수만 더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것도 정답은 2의 n-1제곱.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꼭 외울 수 있도록 하자고. 기본적으로 항 2개짜리 거듭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을 이항 정리라고 하는데, 그걸 전개하는 방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외우시고, 그리고 그렇게 전개했을 때 항마다 앞에 곱혀져 있는 조합식들이 있어. 그 조합식들을 수학에서는 이항계수라고 불러. 그리고 그런 이항계수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성질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의 성질이 여러분들 확통 수준에서 요거 4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항계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는 안 보이네. 그럼 이항 정리를 합시다. 14번 문제 보세요. 자, 여기서 이거 먼저 봐. 문제 묻는 거 보기 전에 5번을 선택하면 돼. 누구를? x제곱과 마이너스 x분의 1한 녀석을 합쳐서 5번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해볼게. 5번 중에 얼번 뽑을 거야. 누구를 얼번 뽑을 거냐? 마이너스 x분의 2를 얼번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 x제곱은 5 마이너스 얼번을 뽑아야 되는 거겠죠. 다시 x제곱과 마이너스 x분의 1을 합쳐서 얼번 뽑을 거니까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뒤에 거 뽑는 걸 기준으로 잡았다면 얘가 얼번일 때 x제곱은 5 마이너스 얼번 합쳐서 5번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5c 얼에다가 얘가 누가 될 거냐? x의 10 마이너스 2열 제곱.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리겠다, 그치? 이거 분리하자. 마이너스 2의 얼제곱에다가 x분의 1의 얼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얼제곱으로 전개가 되겠죠. 다시 이거 마이너스를 그냥 위에다 붙였어.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얼제곱에다가 x분의 1의 얼제곱. x의 얼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얼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x의 10-2r에다가 마이너스 r 더하면 되는 거니까 10-3r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의 r 제곱이 되겠더라.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4차를 찾아달래. 그럼 얘가 4차가 돼야 돼. 얘가 4차가 되려면 r이 뭐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r이 2일 때 r이 2면 5c2에다가 x에 2 집어넣으면 4제곱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4제곱 2 집어넣는 거였지. 이렇게. 그래서 10 곱하기 4 곱하기 x의 4제곱이니까 40x의 4제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기초 학생 가르친다 생각하고 그냥 생략 없이 풀었거든. 근데 센스 있는 친구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x제곱 몇 번과 분모에 1차가 박혀있는 x를 몇 번 뽑아야 몇 번 뽑아야 문제가 원하는 4차가 나올까? 몇 번 뽑는 게 좋을까? 그래서 막 생각해봤더니 이거 3번 뽑아서 6차 만들고 이거 2번 뽑아서 마이너스 2차 만들어주면 4차가 되겠구나. 그래서 x의 제곱을 3번 마이너스 x분의 1을 2번 뽑으면 되겠구나. 굳이 이렇게 막 정리한다면 얘가 4가 되는 얼값을 찾는 게 원칙이긴 하겠지만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몇 번 뽑았을 때 문제가 원하는 차수가 나오는지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이항계수가 있으면 좋았을 때 안 보이네. 어쩔 수가 없네. 일단 그래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니까 이거 외우자. 만약에 10C 0부터 10C 10까지 더한다? 정답 2의 10제곱이에요. 만약에 10C 1부터 10C 10까지 더한다? 10C 1부터 10C 10까지 더하면 10C 0까지 있을 때 2의 10제곱인데 10C 0이 빠졌으니까 1 넘겨서 1023이라고 알아도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순전히 이 형태에 맞는 문제가 나오던가 아니면 살짝 변형돼서 이런 것만 물어보던가, 그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결론을 실수 없이 좀 잘 찾아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중복조합 문제 16번 문제 하나만 풀고 여기는 마무리 지읍시다. 16번 문제 보세요. 간다. 고일 거부터 해보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A, 갈 수 있는 길 5개 중에 하나. B, 갈 수 있는 길 5개 중에 하나. C, 갈 수 있는 길 5개 중에 하나. 그래서 125가지.
이것도 함수니까 얘들아 이것도 함수 맞잖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거잖아. A, B, C 지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 얘가 받을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 그래서 5, 파이, 3. 근데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말아라. 계산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그거.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는 A가 갈 수 있는 길 5가지. 1대1 함수는 X 달라지면 Y도 달라지는 거니까 B가 갈 수 있는 길 4가지. C가 갈 수 있는 길 3가지. 그래서 이거는 5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고1 때 배웠던 일반 순열 문제가 사실은 1대1 함수 문제. 세 번째 뭐 있느냐? FA보다 FB가 크고 FB보다 FC가 갖게 해준 함수의 개수는 이것도 마찬가지지. A, B, C에 연결될 숫자 3개가 필요한데 잘 봐. 그냥 1대1 함수는 숫자 3개를 예를 들어서 1, 3, 5를 찍었어. 그럼 1대1 함수를 만들 때는 A를 누구한테 줄지, B를 누구한테 줄지, C를 누구한테 줄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였거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는데 이놈의 방식은 뭐야? 내가 숫자 3개를 뽑잖아. 숫자 3개를 뽑으면 무조건 제일 작은 게 A한테 연결이 돼야 된다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맞지? 내가 숫자 3개를 뽑고 나서 1대1 함수는 내 마음대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라서 줄 서주듯이 순열 문제를 풀지만 이 부동호가 있는 문제는 숫자 3개가 정해지면 이 부동호 때문에 알아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1 때 수업 때 어떻게 썼느냐? 이 부동호는 뭐라 그랬어? 순서 정해져 있다. 내가 나열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내가 나열하는 게 아니야. 숫자 3개만 뽑히면 이 중에 어떤 3개가 뽑힐지 모르겠어. 1, 3, 5든 1, 5, 7이든 아니면 5, 7, 9든 뭐가 뽑히게 되면 태준이 왜? 네, 잠깐만.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얘네들한테 연결받을 숫자 3개를 5개 중에서 뽑아놓기만 하면 된다. 얘처럼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내 맘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아니라 5개 중에 3개를 뽑아놓기만 하면 뽑힌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건 알아서 A한테, 중간 숫자는 알아서 B한테, 큰 숫자는 C한테 연결될 거니까 나는 뽑아놓기만 하면 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숫자만 뽑아놓으면 알아서 이 부등호들이 연결을 시켜줄 거니까. 그래서 5C3. 마지막 4번째 문제가 지금 문제죠. 4번째 문제가 이 부등호만 있는 게 아니라 등호까지 있어. 그럼 똑같이 이거 순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같은 걸 뽑아도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5개의 숫자 중에 원래 이렇게 부등호만 있는 경우는 이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3개를 뽑을 건데 그 뽑는 3개가 같은 숫자여도 된다. 그래서 OH3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 내가 5개 중에 3개 뽑아볼게. 3개가 누굴 뽑았냐면 1, 1, 3을 뽑았다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돼? A 1한테, B 1한테, C 3한테 연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같은 걸 뽑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걸 테고. 그래서 차이를 잘 봐. 부등호가 있으면 무조건 뽑기만 하는 거야. 이것도 뽑기고 이것도 뽑기야. 이것도 조합이고 이것도 조합이야. 그런데 뽑을 때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되는 고일대의 조합 문제냐, 같은 걸 뽑아도 되는 고확통에서의 중복 조합 문제냐. 그래서 이 계산은 7, 13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765를 300으로 나눌 거니까 정답 35가지가 되는 거겠네. 네. 그 다음 확률 쪽 필요한 개념 간단하게 하고 오늘 수업 끝날 거야. 우리 한 5분, 10분만 쉬었다가 통계 쪽은 안 할 겁니다. 통계 쪽은 이미 뭐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까 확률 쪽만 하고 오늘 끝냅시다. 좀 이따 들어올게. 자, 그 다음 확률 갑시다. 확률 뭐 다들 알고 있죠?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문제가 지정한 사건 A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한 게 확률이다. 그런데 저기 분모에 있는 전체 경우, 분자에 있는 A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지금까지 공부했던 고일대 배웠던 순열, 그 다음 방금 한번 다시 복습했던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중복조합,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야지만 확률도 올바르게 계산이 되는 거라, 확률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저렇게 계산된 확률은 통계에서도 알고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처럼 항상 그 범위가 0부터 최대 1까지만 허락이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확률의 덧셈정이지? 덧셈정이 표현은 이렇게 되겠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묻게 되면 당연히 그 계산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그 두 사건이 배반일 때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0인 경우는 저게 정답이 되겠지만, 이거 배반 말하는 거야. 배반일 때는 이게 정답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 그때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어려운 거 아니죠. 교집합의 확률을 한 번은 반드시 빼줘야 된다. 그치?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기억을 할 건데, 두 사건이 겹치는 경우가 없는 배반일 경우에는 이걸 진행을 안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으로 계산된 확률을 빼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고1 때 배웠던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문제풀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건 그냥 끝까지 설명하고 가자. 두 번째가 바로 조건 범위였죠. 조건 범위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P, B, 바, A로 해석을 이렇게, P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 확률이 A가 발생된 상태에서,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전체 말고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까지 일어날 확률을 묻는 문제. 표현해 줄게. 벤더그램 한번 그려보자. 여기가 전체 사건을 말하는 라지 S. 여기가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여기가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결론은 뭐야? B가 일어날 확률을 묻는 거야. B가 일어날 확률을 묻는 건데 그냥 단순히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잘 따라와. B가 일어날 확률은 분모가 얘야. 이게 분모. 분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게 PB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B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인지를, 몇 분의 몇인지를 계산하는 게 PB라면 지금 묻고 있는 PB/A는 전체가 아니라 A 중에서 분모가 얘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분자에 다시 A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걸 찾는 거야. 전체 중에서 B를 찾는 게 아니라 A 중에서 B를 찾는 거죠. 이걸 묻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지. 잘 기억해 놓고 있도록 하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여기랑 연결돼서 나오는 곱셈정리죠. 곱셈정리는 뭐예요? 덧셈정리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면 곱셈정리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여기를 묻는 거다. 여기를 묻는 거다. 그럼 선생님 여기가 제일 위험하지? 덧셈정리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는 거였다면 곱셈정리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겠지만 이게 아니죠. 교집합의 확률은 절대 얘가 아니라 여기서 유도하는 거야. A 교집합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PA를 저쪽으로 넘겨서 PA를 넘겨서 PA 곱하기 1. 명심해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 PB가 아니다. PB가 아니다. PB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먼저 A가 발생하고 그 다음 A가 발생된 상태에서 B가 발생된 확률을 곱해야지만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나타나는 거지. 단순히 PA 곱하기 PB로 계산해서 교집합의 확률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제비 10장 중에서 3장만 당첨 제비야. 이때 A 먼저 B 나중에 순서대로 2장을 뽑았을 때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을 묻게 되면 먼저 이거는 아마 실수 안 하겠지. A가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곱하는 게 뭐예요? 9분의 2잖아. 9분의 2. 10장 중에 1장 남았으니까 9장 남았고 당첨제비 3장 중에 2장 남았으니까 2장. 그래서 A가 발생되고 A가 발생이 된 상황에서 B까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죠. 이게 보여? 이게 선생님은 이걸 적은 게 아니야. 이 9분의 2라는 숫자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자. 덧셈 정리는 선생님 설명 없어도 이거 지금 다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믿어. 곱셈 정리만 한 번 더 확실하게.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에서 유도가 되는 거예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먼저 한 사건이 발생이 되고 그 사건이 발생된 상태에서 나머지 사건이 발생될 확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곱해져야 되는 확률이 그냥 단순 사건 하나짜리 확률이 아니라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독립이라는 말이 또 있었지? 독립이라는 말로 할게. 독립이라는 건 뭐냐? 두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이게 얘랑 같습니다. A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A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B가 발생될 확률이 처음부터 B가 발생될 확률이랑 같을 때를 사건 A, B가 독립관계에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A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B가 일어나는 확률. 독립인 예를 하나 들어줄까? 10장 중에 3장의 당첨 대비가 있어. 그런데 시행할 때 항상 A가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관시킬 거야. 그러면 A가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 B가 당첨될 확률도 10분의 3이겠지. A가 당첨 대비를 뽑든 당첨 대비를 뽑지 못하든 어쨌든 간에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게 된다면 B가 발생될 확률은 당첨 대비를 뽑던 뽑지 못하던 항상 10분의 3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예는 A가 뽑은 제비를 보관시키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든 거겠지. 그래서 9분의 2가 됐다면 지금은 뽑은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가정이 들어갔을 때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다시 A가 일어난 뒤에 B가 일어나건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첨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당첨되는 확률은 항상 처음부터 PB로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일 때는 이것만 기억해. P, A, 교집합 B의 교집합의 확률이 PA와 원래는 이거를 곱하는 거지만 독립일 때는 이게 얘랑 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면 A와 B는 독립. 얘하고 얘가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럼 독립이 아닌 거야. 독립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종속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아까 여기 적혀있는 것까지 할게. 배반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일 때는 배반,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두 확률의 곱과 같을 때는 독립. 배반은 겹친 게 없는 거, 독립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 두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을 때 독립. 내용이 다릅니다. 독립은 겹치는 게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겹치는 게 없는 건 배반이라고 말을 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을 때, 교집합 확률이 있을 때 그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 세상에 유일한 풀이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거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 마지막. 자, 이걸 적어줄게. 표현이 어떻게 돼? 독립시행이 뭔데? 뭐 주사위 던지는 거죠? 주사위 첫 번째 던진 거, 두 번째 영향 안 줘. 두 번째 던진 거, 세 번째 영향 안 줘. 그렇게 주사위를 10번을 던져. 10번 내내 지가 나오고 싶은 거 나오는 거지. 첫 번째 뭐 나왔으니까 두 번째 이거 안 나오겠지. 그런 거 없죠. 이렇게 각 시행들이 앞선 시행, 뒤쪽에 나올 시행에 영향을 안 받는 독립시행을 n번 했고, 그 n번 중에 문제가 지정한 사건 A가 얼번 일어날 확률을 묻는 문제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주는 독립시행을 n번을 반복을 했어. 주사위를 100번을 던졌어. 100번 던졌을 때 문제는 이걸 물어봐. 6의 약수가 몇 번 나오는지를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볼까? 주사위 5번 던졌어. 질문은 6의 약수가, 그럼 6의 약수가 1, 2, 3, 6이니까 확률로 따지면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네. 그게 몇 번? 한 번 나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5번 중에 6의 약수 한 번 나올 확률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6의 약수 나오고, 두 번째 6의 약수 안 나오고, 세 번째 6의 약수 안 나오고, 네 번째 안 나오고, 다섯 번째도 안 나오고.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정답이겠네요. 근데 정답이 이게 아니죠. 6의 약수가 5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나오는 거.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온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이렇게 생긴 게 5번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해했다면 잘 봐. 이 계산에서 지정한 사건이 들어갈 자리가 여긴지를 정해야 된다.
5번 중에 도대체 몇 번째 자리에서 유계약수가 나오는지를, 그런 다음에 유계약수가 나오는 거 한 번, 유계약수가 나오지 않는 거 나머지 4번. 이 계산을 조합을 통해서 계산을 해줄 때, 그럼 이거 식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발생될 확률을 P라고 얘기할게. P가 얼번. 그럼 A가 발생되지 않을 확률은 n-얼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총 n번이 있어. n번 던졌어, 주사위를. 주사위가 아니라 독립제로 n번 했어. 이때 사건 A가 얼번 나와야 돼. 근데 얼번이 이 n번 중에, 여기 있는 n번 중에 몇 번째에서 P가 A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A가 일어나지 않았냐를 찾는 거니까, 이 중에 분명히 P는 얼개가 있고 1-P는 n-얼개가 있는 게 맞아. 대신 그 계산이 P가 이 자리 중에 어떤 자리 얼개를 선택했는지를 반드시 여기다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더라. 그죠? 그리고 우리 이 내용은 통계 쪽에서 이항 분포할 때도 했었던 거지. 이항 분포할 때도 분포에서도 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기억이 조금 더 잘 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확률에서의 처음과 끝이에요. 사실 알아야 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 문제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느냐가. 그래서 지금 여기 파이널 5번 선생님이랑 일부 문제 풀 거지만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서 확인 꼭 받아야 돼. 그리고 확통 직전 대비할 때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있지. 여러분들이 오직 다 풀어와야지. 풀어와서 안 풀리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모른다 지금 개념 수업을 하지만 막상 필요한 개념은 몇 개 안 되거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스킬을 좀 익혀놔야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눈에 띄는 거 한번 해볼게. 알고 있는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느껴보자고. 일단 첫 번째 페이지 3번이 제일 어려워 보이네. 긴 거 보니까. 3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빨리 문제 읽어봐. 자, 한번 읽었으면 이제 선생님 같이 읽어보자. 선생님도 문제 봐야 되니까. 주머니 안에 1, 2, 3, 4, 5 숫자 같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다. 2장의 카드를 뽑고 승현이가 남은 3장 중에 1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을 때, 그러니까 먼저 지민이가 2장을 뽑는 거지. 승현이가 남은 카드 3장 중에서 1장의 카드를 뽑을 때 먼저 뽑은 지민이가 뽑은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차가, 이렇게 이해가 돼. 먼저 2장을 뽑은 애가 있는데 그 2장의 차이가 마지막에 1장 뽑은 승현이가 뽑은 카드에 적힌 수보다 작길 바란다. 작길 바란다. 뭐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뽑은 애 카드가 커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것도 경우를 나눠야죠. 첫 번째가 지민이지. 두 번째가 승현이고. 지민이는 2장을 뽑을 거고 그 2장의 차를 계산할 거고, 승현이는 1장을 뽑으면 돼. 그때 그 카드가 이 차이보다 클 확률을 묻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이건 머릿속으로 한 데서 계산되는 거 아닌 것 같아. 어려운 문제 많네요. 뭐 해야 돼? 경우 나눠야겠죠? 승현이가 1을 뽑을 때, 2를 뽑을 때, 3을 뽑을 때, 4를 뽑을 때, 5를 뽑을 때, 승현이가 1을 뽑을 때랑 2를 뽑을 때, 3을 뽑을 때, 4를 뽑을 때, 5를 뽑을 때, 그럼 승현이가 1을 뽑았다고 쳐. 그런데 지민이가 2장을 뽑으면 어떤 2장을 뽑든 최소 차이가 1이죠. 그럼 승현이가 1을 뽑으면 안 되겠네. 이건 안 되겠어. 1로는 얘가 뽑은 2장의 차이가 얘보다 작아질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승현이가 2를 뽑을 때부터 되겠구나. 그러면 승현이가 2를 뽑게 되면 지민이가 차이가 1이 되는 카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1, 2, 2, 3, 3, 4,
4, 5를 뽑으면 되겠네. 잘 봐. 아니지. 승현이가 2를 뽑았다고 그랬지? 승현이가 2를 뽑았다고 그랬어. 이게 어려운데? 2는 쓰면 안 되는 거구나. 2는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계산 들어간다. 지민이가 뽑은 두 장의 차이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2를 못 쓰는 상황이라면 지민이가 뽑을 수 있는 두 장은 3, 4와 4, 5밖에 없겠네요. 3, 4하고 4, 5밖에 없겠어. 선생님 생각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지적해줘야 돼. 2를 뽑았지, 승현이가. 그러면 3, 4하고 4, 5밖에 못 뽑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때는 지민이가 5장 중에 2장을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 중에서 지민이가 선택해야 되는 건 3, 4와 4, 5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곱하기. 잘 생각해. 그럼 지금 5장 중에 2장을 뽑아서 뭘 뽑았다고? 3, 4를 뽑는 경우와 4, 5를 뽑는 경우를 한 거야. 그럼 승현이는 카드가 3장이 남았지. 3장이 어떻게 남았어? 2에다가 2하고 1하고 2하고 지민이가 뽑은 3, 4나 4, 5 중에 2장 뽑아가면 나머지 한 장이 남았을 거잖아. 1과 2와 나머지 한 장, 3장이 남았습니다. 3장 중에 한 장을 뽑을 건데 그게 2를 뽑는 걸 말하는 거지.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좀 푼다. 그냥 생각하면 3장 중에 2니까 3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건데. 이해돼? 다시 예를 들어 볼게. 이게 무슨 말이야? 1, 2, 3, 4, 5 중에서 지민이가 3, 4를 뽑아. 또는 4, 5를 뽑아. 지민이가 3, 4를 뽑으면 1, 2, 5가 남아. 4, 5를 뽑으면 1, 2, 3이 남고. 그럼 지민이가 5장 중에서 2장을 뽑는 경우가 5씩 2분의 이거 두 가지. 승현이는 남은 3장 중에서 요걸 뽑는 거니까 3분의 1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다음 3을 뽑을 때는 3 못 쓴다. 3 못 쓰는 거지. 잠깐 지워볼게. 그럼 그 차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차이가 1이 되는 경우도 되고 2가 되는 경우도 되는 거죠. 차이가 1이 되는 경우는 요렇게랑 요렇게,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2가 되는 경우는 요렇게 한 가지. 그래서 5C 2분의 3가지가 되는 거겠네. 다시 차이가 1 또는 2가 되면 돼. 차이가 1이 되는 경우는 3이 승현이가 뽑아야 되는 카드가 되는 거니까 차이가 1 또는 2가 되게 해주는 방법은 3을 제외하고 2장을 뽑을 때 차이가 1이 되는 경우, 그리고 2가 되는 경우 3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 4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는 4 못 뽑는 거야. 그럼 차이가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다 되겠네. 그러면 요렇게 하나, 둘, 1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2가 되는 경우는 1, 3 하나랑 3, 5 하나. 1, 3도 2가 되고 3, 5도 2가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차이가 3이 되는 경우는 2와 5를 뽑는 경우 한 가지. 그래서 5C 2분의 5가지로 말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때는 마찬가지 남아있는 3장 중에 4를 뽑는 거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5가 되는 경우는 5를 뽑게 되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럼 차이가 5가 되는 경우는 뭐 다지 못하. 그지? 이거 최대 차이가 3밖에 안 나는 거니까 이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네. 아무거나. 그래서 5장 중에 2장을 뽑는 경우 중에서 지민이가 뽑을 수 있는 카드는 5를 제외한 4장 중에 2장 다 뽑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카드는 남아있는 것 중에 5를 뽑아내면 되는 걸 테니까 이걸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더라. 이게 지금 확률의 덧셈 정리 문제야. 덧셈 정리. 물론 이 곱하기 하는 건 곱셈 정리도 일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지정을 하자. 그거 복잡하잖아. 막 지민이가 어떻게 뽑을 때 승현이가 뭘 뽑아야 커지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아예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야. 한 장 뽑아야 되는 승현이가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지민이가 어떤 카드를 뽑아야 되는지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고, 문제가
좀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기타 좀 보여줬어. 여러분들 5번 문제 빨리 한번 풀어봐. 자, 5번 문제 보자. 5번 문제는 뭐예요? 전체 경우가. 그냥 2명씩 4개조 만드는 거야. 2명씩 4개조. 남녀 구분 없이. 그럼 이것도 고1 때 지식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 8명 중에 2명 뽑아서 한 조 만들어주고, 남은 6명 중에 2명 뽑아서, 4명 중에 2명 뽑아서, 남은 2명 몽땅 다 뽑아서 4개 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기억나? 이거 4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유 말해줄게. 한 개만 예를 들어보자. 1, 2, 3, 4, 5, 6, 7, 8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2명, 1, 2가 한 조, 3, 4가 한 조, 5, 6이 한 조, 7, 8이 한 조 됐어.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이 정답 중에 뭐가 있느냐? 이 정답 중에 1, 2가 한 조, 3, 4가 한 조, 이번에 여기에 7, 8이 들어가고 여기에 5, 6이 들어가. 그런데 이거랑 이거 다르지 않거든요. 어쨌든 똑같은 4개 조거든요. 이 조의 이름이 뭐 A조, B조, C조, D조 조의 이름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나는 둘만 묶으면 되는 건데 이게 막 바뀔 수가 있어. 지금은 요 뒤에 2개만 바꿨지만 이게 1로 오고 얘가 여기로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네 덩어리가 앞뒤를 막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4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는 각 그룹의 인원수 또는 개수가 같을 때는 그 개수가 같은 수만큼의 개수로 지금은 2개짜리가 4번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이게 분모. 분자 찾아볼까? 분자가 뭐냐면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가 돼야 돼. 얘들아 이걸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남학생, 여학생 조가 만들어진 조가 2개가 나오게 될지를 개념만 알겠다 해서 문제들을 잘 푸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할래. 일단 남녀 그룹이 될 수 있는 그 조 2개가 필요하니까 이 중에서 남자 2명 뽑을 거예요. 남자 2명 뽑을 거야. 그게 A 빌지, A 실지, A 딜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2명을 뽑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 남자 2명 이렇게 뽑혔어. 여자 2명 이렇게 뽑혔습니다. 얘네들 왜 뽑았어? 남녀 그룹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세트가 될 수 있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았어. 뽑은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조 만들어야 돼요. 조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는 방법 한 가지, 아니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남자 2명, 여자 2명 뽑은 다음에 그거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녀가 이렇게 크로스해서 짝꿍이 되면 되는 거니까. 다시 남자 2명, 여자 2명 뽑아놓고 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남들, 여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조를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걸 테니까 이게 남녀 한 쌍이 되어 있는 2개 조를 만드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나머지 갖고 조 만들어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남녀가 짝으로 되어 있는 조가 2개만 있어야 되는데 그 2개 만들었거든 지금.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조가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조가 돼야 되는 거야. 곱하기 1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자 2명 남았으면 걔네들이 조가 돼야 되고 여자 2명 남았으면 걔네들이 조가 돼야 돼. 이게 분자의 적필 녀석이 되는 거지. 이게 남자 2명 뽑는 거, 이게 여자 2명 뽑는 거, 곱하기 2 하는 건 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남은 2명 남자 조 하나, 남은 2명 여자 조 하나. 이걸 계산하게
5번 문제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넘겨볼래? 자, 12번 문제 빨리 읽어봐. 12번. 여러분, 이거 파이널 5번 선생님부터 확인받을 시간이 내일밖에 없죠. 그지? 내일 아니면 확동 직보하는 날. 기회가 2번밖에 없어요. 우리 목요일날에는 수트 직보를 할 거니까 수트뿐만 아니라 확통에서도 최소한의 점수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학교 프린트랑 이 파이널 5번까지 마무리를 해. 자, 12번 문제 가볼게. 이런 게 조건번일의 대표적인 문제지. 맨 마지막에서 위에 때에다가 동그라미 진하게 쳐주세요. 전체 중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미 누가 뽑혔대? 여자가 뽑혔대. 여자가 뽑힌 거야 이미.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서 하지 말고 여자 몇 명 중에서 45명 중에서 생각하라는 얘기야. 45명 중에서. 이해돼? 45명 중에서 경품 P 몇 명인데? 24명. 그래서 정답은 45분의 24가 되겠지. 한 문제만 더 하자. 11번 문제 시작해봐. 11번 문제 도움받고 싶으면 밴드 그램이 좀 좋은, 밴드 그램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밴드 그램 그릴 때 통분을 좀 다 해놓을래? 그럼 좀 더 계산이 편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좀 이상하다. 예, 저 세 번째 거 뒤집히고 있어요. 합집합으로 봐야 되나? 나 뭐 이거 문제 이대로는 말이 안 되네. 문제 좀 바꿔. 11번에 교집합의 확률이 4분의 3인 걸 하지 말고 합집합의 확률이 4분의 3인 걸 바꾸자. 자, 칠판 보세요. 전사간의 확률은 당연히 1이겠지. 그 안에 있는 A의 확률이 16분의 9, B의 확률이 16분의 3 통분해봤더니, 그런데 합집합의 확률이 16분의 10이야. 16분의 12는 손짓 따라와. 이거랑 이거를 더한 다음에 요거 한번 뺀 거. 근데 두 개 더하기 16분의 13. 그럼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16분의 1. 그럼 순수 A쪽 확률이 16분의 8. 순수 B쪽의 확률이 16분의 3. 그럼 다 합치면 문제가 말하는 16분의 12가 완성이 될 거고, 그럼 나머지 16분의 4는 이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런 뜻이었겠지?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질문. P 누구와 누구? A, 바, B를 찾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라고? 누구의 확률을 분모로 해? 누가 기준이야? 전체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B. 뭐야? 외우라니까. 아까 했잖아 방금. 그래서 전체 중에서 A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 중에서? B 중에서. 그러니까 누구 중에서? 16분의 4 중에서 뭐를 찾아라? 16분의 1을 찾아라. 이 중에서 이거를 찾아라. 그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약분하면 4분의 1이 정답이겠죠. 정답이 4번이 맞다면 아마 선생님 생각이 맞을 거야.
자, 14번 문제 빨리 읽어볼래요? 여기도 지금 아까 진하게 치려고 했던 때라는 말은 없지만 그 의미가 마지막 근처에 나와있지. 한 명을 뽑았는데 이미 여학생이 뽑혔대. 그치? 문장이 끝나서 때라는 말은 안 썼지만 여학생 중에서 고르라 얘기인 거야. 여학생 중에서. 자, 갈게. 조건법률 할 때 제일 유리한 게 뭐다? 표 작성이다 또는 벤더그램 작성이다. 아까 첫 번째 풀었던 표를 만들던가 두 번째 풀었던 벤더그램을 만들어 놓던가. 선생님은 표를 해볼게. 기준이 뭐예요?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대중교통 이용하는 학생이냐?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줄부터 읽는다. 남학생 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남학생 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여학생 수의 2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남학생 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여학생 수의 2배. 이렇게 해주면 되려나?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30%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30%.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인데 이 전체 인원 중에 여기가 30%를 차지한다는 문제 이해 잘하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30%면 100 중에 30을 말하는 거야. 나 이거 문자 좀 다시 할게요. 이거를 2A라고 하지 말고 2A라고 하지 말고 7A라고 할까? 그럼 이게 또 분수가 만들어지는구나. 거지 같네. 일단 잘 봐봐. 여기가 7A면 여기가 3A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이 10A인데 10A 중에 30% 3A가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남학생이 이 녀석의 2배로 해서 여기가 원래대로는 3.5A가 되는 거죠. 3.5A 써도 되고 그것마저도 싫은 사람들은 여기를 2배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7A라고 말해주면 되는 걸 테니까 해석 잘해봐. 인원을 모르니까 여기가 여기에 2배 처리되게 변수를 설정을 했어.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30%가 얘가 되게 해주고 싶어서 또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더한 거를 10이나 100으로 만들어주면 편하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여기가 분수가 돼서 차라리 그것마저도 2배. 그럼 이거 2배 된 거 맞고 이거 더하면 20, 20에 6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인 거 무조건 맞을 테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읽어볼게. 설명이 여기까지밖에 없어. 이게 끝이야. 이게 끝입니다. 그럼 질문. 또 그렇게 쳐줘. 여학생이었다. 그럼 문제가 여기까지만 둬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 여학생이 몇 명인데 지금? 13A명. 이 중에서 내가 뭘 했는데 이미 여학생이 뽑혔대. 여학생이 뽑혔어. 그러니까 여학생 중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료가 좀 불안하면 어떠니?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여학생 중에서 뭘 찾으라는 얘기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13A 중에서만 골라봐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애들로만. 그래서 정답을 13분의 6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정리 끝난 사람들은 15번 시작해봐.
읽으면서 빨리 기억해. 배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배반을 확인하는 방법보다 교집합의 확률이 0이면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두 사건 독립. 독립은 겹치는 게 있다 없다가를 말하는 게 아니야. 두 사건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구상에 딱 하나. 교집합의 확률이 두 확률의 곱과 같으면 독립. 그렇지 않으면 종속. 독립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선생님이 떠들었던 그 내용밖에 없어요. 기억해. 자, 봐봐. 덧선정에 쓰면 되겠네. 합집합을 구하는 확률. 합집합의 확률이 4분의 3인데 이거 어떻게 해? 4분의 3은 A의 확률에다가 일단 적을까? 한 번만 적자. 합집합의 확률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조사건이 동시에 발생될 확률.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 4분의 3은 A의 확률 3분의 2에다가 B의 확률에다가 빼기 교집합의 확률인데 교집합의 확률이 누구냐?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야. 그러니까 PA가 3분의 2니까 여기에 교집합의 확률 자리에 3분의 2 곱하기 PB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PB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인 거 보이지? 그렇게 PB를 찾을 수가 있다. 16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꼭 독립 얘기 나오면 이거 해라. 독립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독립 얘기 나왔는데 저거 말고 다른 걸로 푸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이 전 재산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도 있어. 무조건 독립 나오면 저걸로 푸는 거야. 배반 나오면 교집합 확률이 0인 걸로 푸는 거고 겹치는 게 없는 거니까. 자, 이거지. 세 번을 이기거나 연속해서 두 세트를 이기면 이긴대. 이때 A가 이미 이겼어. A가 이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A가 승리할 확률을 찾으라는 거지. 그럼 또 경우 나누겠네. 첫 번째 A가 또 승리하는 경우. 두 번째 A가 이겼지만 B가 이겨버렸어. 그치? 그 상태에서 B가 또 이기면 B가 승리하는 거니까 여기 X 나오면 안 되겠지? A가 이겨야겠죠. 그리고 A가 이기면 되겠네. 이게 두 번째겠다. 그치?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세트를 A가 딴 상태에서 조건은 그거였잖아. 두 번 연속으로 이기다가 두 번 연속 이기던가 세 번을 이기면 된다 그랬지? 이게 두 번째 맞지? 여기 X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세 번째 A가 이겼어. B가 이겼어. A가 이겼어. B가 이겼어. 그리고 A가 이겼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죠? 세 번 이기면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A가 이길 확률 얼마라고? 그럼 이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이거는 5분의 2 5분의 3
아니다. 첫 번째 경기 A가 이겼다고 그랬지? 네. A가 이긴 상태니까 첫 번째 거 계산하면 안 되네. 여기서부터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럼 이거 뭐예요? 5분의 2. 이거는 5분의 3, 5분의 2, 5분의 2. 맞나요? 그 다음 이거는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X. 아니잖아요. 너 뭐 하고 있어? 이게 5분의 3. 이거 어디 갔지? XO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어디 갔어? 아, 내가 아까 안 적었어?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 하다가 치웠나? 5분의 3,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 그래서 전부 다 이거 통분하자. 625로 625, 125 곱하면 250, 625 분자가 6이 12, 12에다가 5 한 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60. 이거 625분의 36. 그래서 36 더하면 96, 96에다가 346.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한두 문제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자고.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 뭐하지? 21번? 21번하고 22번 할까요? 21, 22? 21, 22 두 문제 하고 오늘 마무리 합시다. 자, 가자. 문제를 같이 두 개를 꺼내. 그럼 전체식은 뭐냐? 72야. 그런데 조건이 두 개 붙었지. 꺼낸 두 개 공의 색이 다르면, 다르다는 건 검은 공 3개 중에 하나, 흰 공 4개 중에 하나. 색깔이 같다는 건 72분의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다 뽑는 경우, 아니 여기 덧셈인 거 잘 봐. 이건 곱셈이겠지만, 아니면 흰 공 4개 중에 2개를 다 뽑는 경우. 아마 이거하고 이거 2개 더하면 확률 1 나가겠지? 경우가 2가지밖에 없잖아.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계산하자. 이거 7, 6, 42 21분의 12. 이거는 21분의 3 더하기 6이니까 9. 그래서 21분의 21 나오는 거 맞겠죠. 어쨌든 다른 색 나올 때랑 같은 색 나올 때 뭐 하겠다는 건지 볼게. 다른 색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질 거고, 같은 색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질 거래. 맞아? 맞아? 근데 이때 원하는 건 무슨 확률? 앞면이 몇 번? 여기 동전 몇 번 던지는 거지? 4번 던지는 거야. 그럼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된다고? 2번. 그럼 뒷면도 2번. 독립수행의 확률이야. 4번이야. 합쳐서 4번. P도 2번, Q도 2번, 합쳐서 4번. 앞면 2번, 뒷면 2번인데 그 4번 중에 앞면 2번이 들어간 자리가 어디게 하는 걸 체크하자.
이게 독립性확률이니까. 이거 동전 몇 번 던진다 그랬지? 2번 중에 2번 모두. 앞면이 2번이길 바란다며 앞면 2번 다 나오고 뒷면은 한 번도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천천히 계산하고 천천히 계산해서 마지막에 더해주면 이 문제의 정답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22번 시작해보세요. 22번 마지막 바로 윗줄 불량품일 때에다가 동그라미 조건 범위를 걸렸어. 이미 불량품을 뽑아버린 거야. 이미 불량품을 뽑았어. 정상을 뽑을 때도 있고 불량을 뽑을 때도 있는데 전체 중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불량 중에서만 찾아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갈까? 분모가 뭐야? 불량이 들어와야 돼. 다 적을게. P 불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량 중에서 뭘 찾는 거냐? 불량 중에서 A에서 불량이 나오는 경우를 찾는 거지. 이거 찾으라는 거죠. 말로 표현하려니까 좀 애매하네. 이렇게 좀 표현이 애매해지네. 말로 죽지 말자 이거. 그럼 바로 씩 계산할게.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A에서 아닌데 이래도 또 표현이 애매했잖아. 이게 적절이야. 그 중에서 뭘 찾아라? 그 분량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을 찾아라.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계산만 해보자고. 일단 A에서 제품이 생산될 확률은 생산량의 70%랑 30%라니까 A에서 제품이 선택될 확률은 100분의 70. 그런데 그렇게 A에서 선택하고 났을 때 분량이 나올 확률은 3%라며. 100분의 3. 이게 A 제품 선택한 거. 그리고 그때 A 제품에서 선택이 됐을 때 분량이 나올 확률. 이게 A에서 분량이 나올 확률. B에서 선택될 확률은 100분의 30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B가 분량일 확률은 2%예요. 그리고 분자는 요걸 분자로. 분량이 나올 경우는 이거랑 이게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분모랑 범부수에 있는 만 다 지우면 되죠? 그럼 실수한 21 210 더하기 60분의 210 더하기 60분의 210 그래서 270분의 210 9분의 7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뭔가 마음이 있다면 하자 해서 언제든지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질문하는 거에 대한 질문 받아줄 테니까. 근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학교 프린트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학교 프린트 하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같이 할 거라면 파이널 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프린트 정도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프린트만 하고 학교 프린트만. 걱정들 했어?